우리를 빼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어디 한번 얼마나 장사 잘하나 보자, 얼마나 저기에서 버티나 보자, 당신들이 다 쉽게 계약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에 하는 역할 때문에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찌쭈. 샤워. 간만에 다시 돌아온 뒷박살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 찍어야 되는데 한번 영상으로 얘기를 해볼만 한데 했다가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영상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을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가능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풀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실장님이 계셨어야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뒷박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뒷박이라 하면은 뒤통수 맞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내가 일은 다 했는데 억울하게 잘리는 뭐 약간 그런 심정처럼 결론적으로도 받을 것도 하나도 못 받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괘씸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게 될 만한 약간 그런 식으로 뒷박이 정말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사건은 무슨 일이었냐? 저희 동네에 있는 물건이고요. 보증금은 1억 몇천이었나 이러고 월세도 한 몇백은 되는 넓은 상가예요. 제가 처음 부동산 개업할 때쯤에 장사를 잘 하던 곳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처음 개업을 한 초창기일 때 저희 부장님이 매물을 땄어요.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시켜서 이 물건 가지고 오세요, 여기 정리하고 있으니까 물건 따오세요 하고 손님 붙이면서도 내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따온 상태였어요. 부담스러운 금액이나 부담스러운 위치다 보니 조금 손님들이 한정적으로 있었어요. 막 소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또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뭐 음식점이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다 배제하지만 더 어마어마한 숫자의 손님들을 상담하고 응대하면서 그 매물도 많이 붙이기도 하고 유도도 하기도 하고 다른 매물 소개하고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을 안 한 게 아닌 상태라는 거 모두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손님 측 이야기인데 이분 역시도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네 중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뒷박을 더 많이 당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 이야기가 한 번이지만 정말 수차례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안 매물인데도 자기가 기존에 알았었다, 뭐 우리 친구 사이다 이런 식으로의 일들이 많아서 사실 동네 중개가 저는 더 어렵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물건지도 우리 동네, 이 손님지도 우리 동네인데 이 손님을 어떻게 땄냐면, 이제 이 건물이 너무 디테일한가? 집원이랑 명칭 안 들어가면 괜찮겠죠? 이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세입자들이 다 나가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제 우리 실장님, 이제 아까 매물지는 부장님이 따오셨고 실장님이 여기에 계약하는 손님들도 있고 물건 계속 작업하기도 하고 주변에 먹을 거를 사러 잠깐 우리 간식 뭐 포장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도 항상 명함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혹시 여기 물건 내놓으실 거면 혹시 뭐 구하실 생각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영업 활동 있잖아요. 자기 그러면 건물을 구할 건데 다시 재오픈을 해야 되는데 딱 이쪽 동만 찾는다. 이거 동 들어가면 좀 저렇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 두 동만 본다. 근데 이 물건은 여기 건너편에 있는 다른 동이에요. 이 손님이 이쪽 동네까지 갈 의향이 없었던 물건지였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매물, 우리가 기존의 손님들 계속 보여드렸던 이 매물, 그리고 우리가 발굴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의뢰를 한 이 중개 의뢰인 손님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있는 다른 신축 상가 골목 안쪽에 있는 조금 주차 어려운데 갈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셔라. 여기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쪽 동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컨택을 해서 이 손님을 수차례 설득을 하여 이 물건지로 데려갔어요.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몇 달,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고민하시고 자기 가족 누가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다. 거기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거절이랑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랑은 약간 구분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난 여기가 싫다, 다른 거 보여달라, 아니면 난 다른 데 계약했다, 이게 아니라면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중개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더 설명을 계속 했었고, 이 건물에서 이제 쫓겨나신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 다른 사람이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5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렌트프리 기간을 3달인가 4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우리 실장님이 임대인분 건물주한테 설득을 했어요. 금액이나 이런 뭐 조건 내용은 전부 다 나머지는 다 픽스했는데 이 사장님이 절대로 5월은 안 되겠다, 지금 막 3달 4달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뭐 3월 말 혹은 4월 달에 들어가는 건 몰라도 5월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다 해서 계속 설득했는데 임대인이 이제 계속 거절을 하셨죠. 근데 우리를 빼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계약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서든. 왜냐? 눈이 보이니까 상호가 똑같은 데가 똑같은 데로 들어가고 뭐 똑같은 현수막 오픈 날짜 이런 것도 써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들리는 소문 이런 걸로도 뒷박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상가. 양측에다가도 다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중개해서 우리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빼고 하시는 건 정말 도의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의 아는 부동산이 계약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손님 입장에서는 5월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5월달을 못 맞춘다고 하지 않았냐, 물론 나한테 열심히 해준 거는 고맙지만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설득을 하니까 5월달에 해준다 했는데 당신들한테 할 때는 4월달만 해준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이 바뀐 거 아니냐, 동일한 물건,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그렇게 설득을 한 거 아니냐 했고, 또 우리가 그 부동산까지도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따지기에도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저 여기 이미 봤는데 5월까지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라는 거를 분명히 했다고도 사실 우리 녹음본까지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얘기로는 자기는 다른 데서 봤다고 이런 얘기 못 들었고, 그리고 우리 수수료도 그 손님 측에다가 아예 안 받기로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모순되는 게, 뒷박 치는 거 작정하고 수수료 안 받겠다 하면 뒷박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입장 바꿔서 그 부동산, 그분도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분 우리가 작정하고 복수하려고 하면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분 가지고 있는 뭐 몇백 개밖에 안 되는 그 물건들 우리가 다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분 진짜 빈털털이 나게까지 공격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좀 길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손님한테 따지거나 임대인한테 따져야지, 나도 이거 돈 다 못 받고 중개해주는 거다, 나 손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중개해주는 거다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개 수수료 안 받는, 중개 보수 안 받는 것 자체가 작정하고 뒷박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 부동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요런 상태였어요. 서운한 걸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무 이런 보상, 아무 이런 무슨 뭐 말 이런 것조차도 못 받게 되니까 정말 이게 멘탈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한 주에도, 하루에도, 한 달에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감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세 사람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입증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물건 가지고 온 거, 물건 사진 찍은 날짜, 광고한 날들, 이 손님을 붙이고 설득한 전화, 통화, 문자 내용, 그리고 이 부동산과도 연락한 이 모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항상 뒷박 당하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좀
좀 뭐 걸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내용증명서 관련된 거 그리고 변호사 상담까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분이 얘기를 하신 게 손님한테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구청에다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임대인 측에는 임대인의 고의성을 좀 책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를 일부러 배제를 한 거, 그러니까 조건을 일부러 변동을 한 임대인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일부러 5월달 안 된다고 했다가 다른 부동산에다가는 5월달을 되게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되게끔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거를 좀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증명서를 작성은 안 했어요. 내용증명서 서식은 있지만 사실은 작성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막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최소한 뭐 몇십만 원이라도 챙겨주면서 아니면 뭐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아 이만저만 해서 이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다른 물건, 다른 손님 소개 이렇게라도 하겠다. 이번에는 정말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하셨다면 이런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입 싹 닫고 나몰라라. 다 너 중개사한테 얘기해. 난 중개 수수료 이미 줬어. 임대인은 이러고 중개사는 그거 왜 나한테 따지냐. 나도 손님층한테 수수료 못 받고 이거 우리 아는 사모님 이거라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당신네가 중개한 줄 몰랐다. 그건 임대인이나 세입자한테 따지세요. 하고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고 손님도 물론 고맙긴 하는데 이거 계약 조건 달라지지 않았냐. 본인들이 못 맞춘 거를 하면서 이렇게 다 남 탓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막 너무 미웠어. 증오스러웠어. 내가 만약 직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따지진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소장이고 내 사무실, 내 직원을 보호해야 된다. 대신 나설 때는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책임감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증명은 아니지만 내용 증명을 쓸 각오로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문자가 제가 잘 보냈는지 너무 안 좋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양측에 똑같이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복덕방 공인중개사 대표 지주입니다. 이제 이름.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화상으로 자세한 말씀 들으셨겠지만 보다 더 책임감과 공신력 있는 내용을 남기고자 직접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2021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랑 집원 지도 그리고 구 상호 어디였던 자리의 물건지와 해당 손님에 관련하여 개업, 지역, 선정, 컨설팅부터 세부적인 임대 조건 조율 등 수차례의 중개 업무에 많은 노고를 부여하였습니다만 동일한 물건과 동일한 손님이 같은 금액으로 고의적으로 저희 부동산을 배제하여 타 부동산과 거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결과에 큰 절망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양측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 향후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내용증명서를 송부할 예정이오니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항에 관련한 연락은 제 소장 핸드폰 번호로 문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기될 상황들은 정당한 중개보수 지급 및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일 뿐 귀하와의 악감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가정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나름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양측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보내고 나서 살짝 후회하는 거는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나? 이게 변호사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속상했고 내가 너무 막 실망했고 이런 거는 다 빼고 팩트로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고 근데 제가 여기에 중간에 큰 절망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뺄 걸 그랬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속상했다라는 거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었던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한 개는 수고비라도 아니면 사과라도 좀 했으면 손가락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개는 수고비라도 사과라도 좀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우리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 중개사라는 이 직업 자체를 누가 무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뒷박쳤잖아요. 뒷박친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한테서 정당하게 차라리 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자가 왔죠? 임대인분도 막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원래 실장님한테
이 임대인분한테 전화 와도 전화 받지 마세요를 했는데 실장님이 또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임대인도 막 이러는 게 어디 있냐느니 개념이 없다느니 막 그러면서 다른 물건 중개도 했었는데 그 물건 다시 회수하라느니 다시는 그 부동산 중개 안 할 거다. 우리 전속 변호사도 있는데 어디 법대로 해보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 너 이거 한다고? 어디 한번 막 덤벼봐. 부동산 어디고 뭐 대표가 도대체 뭐 어떻게 글러먹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더 그랬어요. 근데 그 물건 뭔지도 몰라. 우리 실장님이 체크도 안 해놨어. 뭐 어디 뭐 토질했나 무슨 상가랬나 그거 물건 한 개 알려줬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까먹었는지 그 물건 우리 광고도 안 했고요. 물건 매물장에 접수 체크도 안 돼 있는데 자기 물건 건들지도 말라니 거기 부동산 어디냐고 내가 막 쫓아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러고 저한테는 문자로 무슨 동 1층 거는 내가 부동산 사모님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인지 모르고 우리 실장님을 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사모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유성 거래처 사장님과의 수십 번의 통화와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리고 누구인진 모르지만 뜬금없이 문자가 날라오니 무척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너무 빡쳤어요. 제가 너무 빡쳤다고 합니다. 저 예의 없었나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중개 행위를 했는지 우리한테서 첫 물건을 봤었고 우리가 설득하고 컨설팅을 했던 분인데 날도 쏙 받아먹고 미안하다 고맙다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잘못했어?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아니 궁금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거 받고 아 진짜 안 되겠다. 내용 찍면서 써야겠다.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이건 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든 뭐 어떤 뒷박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뒷박에 파니치면은 협회는 뭐해?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고 이걸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개사 모든 부동산에서도 맨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닌가? 내가 저 부동산한테 복수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손님한테 복수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임대인한테 복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악감정이 막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세부를 작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는 이제 발송받을 뭐 손님이나 임대인, 그리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뭐 보관을 하고 한 개는 저한테도 다시 보내가지고 이거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를 알고 있는데 다 입력하고 다 했어.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보냈어. 그냥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런 사람들 계속 마주해야 되나?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나? 상대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뭘 뭐 받고 자시고 뭐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 감정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나는 너무 힘들 때 그래 내가 감정 소모가 되는 게 아까워질 때가 있어. 나는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근데 왜? 싶어가지고 내용증명서를 안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썼고 중개수수료를 못 받았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막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거 막 저거 제출하고 녹음본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약간 구질구질한 거 같고 막 이래서 그래서 안 했어요. 하지만 녹음본은 잘 저장돼 있습니다. 끝입니다. 뭐 없어요. 뭐 해결되는 거 없고요. 그분은 이제 간판 옮겨 다셨더라고요. 저희는 맨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 현수막 저 간판 볼 때마다 저희 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저주를 해요. 근데 복수할 방법은 없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응원은 안 되더라고. 저 사람이 뭐 번창했으면 그래도 뭐 불쌍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잘 안 되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장사 잘하나 보자, 얼마나 저기에서 버티나 보자,
아니면 내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가게, 그런 장소다 보니까 아 나도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버려? 싶은 마음도 사실 다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뒷방 맞는 거에서 많이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참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참아. 계속 참고 또 참아. 또 참아. 그리고 아까 우리 동네 중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부동산이 물건 작업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밥 먹고 하는 일들이 다 물건 작업, 손님 미팅, 손님 설득, 상담, 조율하고 계약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의 주 업무잖아요. 물건 작업 실컷 해서 권리금 다 맞춰놓고 이제 광고도 내놓고 하면은 그 광고를 보고 뒷밥을 치세요. 그래 놓고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상담을 하는 게 아 여기 어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속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 저도 뭐 제 지인 물건 아무 부동산에도 정보 안 내놓고, 왜냐면 다른 데 내놓으면은 권리금이 더 깎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물건 계속 그렇게 붙이고 자기들의 각자의 권리와 각자의 의무를 좀 지켜주고 조율해준다, 이제 손해를 많이 안 보게끔 이런 역할들을 쌍그리 무시하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이미 나 알지, 여기서 내가 장사만 뭐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아 거기 말고 다른데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부동산 배제하고 또 그쪽에다가 이제 직거래로 쫓아가가지고 계약하려고 하고, 또 그 뒷박 치는 게 손님인 척하고 뭐 모르는 척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손님 관리를 하고 막 기입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다 저장을 해놔요. 나중에 우리 사무실 들어와서 뭐 거기 원래 내가 아는 물건인데 저 어디 공동중개 부동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손님 번호, 다 우리한테 연락 와가지고 정보 빼내간 사람들이야.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손님한테 사실 따지기에는 저도 좀 그래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끼리는 얘기하거든요. 아까 저 들어오셨던 저분 21년 4월 며칠에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한테 물건 빼내가신 분이거든요. 손님 건들지 마세요. 저 중개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중개해줘봤자 어차피 중개 보수도 못 받는다고. 그리고 뒷박치려고 안달난 사람들, 자기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가게 내놓을 때는 비싸게 내놓고 싶고 자기 들어갈 때에는 무권리로 들어가고 싶고 중개 보수도 아까워하고 부동산이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다 쉽게 계약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에 하는 역할 때문에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끼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손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은 부동산 분들이, 우리 중개사 분들이 더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화내지 맙시다. 진정, 릴렉스. 그리고 또 어떤 손님들은 또 반대인 경우들도 많아요. 부동산이랑은 죽어도 거래 안 한다는 동네 분이 계셨어요. 한 공실이 7개월 되니까 불안하셨는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도 예의상 물어봤어요. 아 어떤 손님이 계시는데 중개 거래 안 하실 거죠? 했더니 뭐 한번 붙여는 보세요 라는 식으로 자기가 혼자서 작업하려고, 자기가 손님한테 끝까지 자기 이기심 내세우면서 하려고 하니까 계약이 안 되잖아. 그 막 몇 달 동안 월세 계속 내고 권리 못 찾고 집값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중개 보수에 오히려 몇 배가 다 넘어갔습니다. 또 오히려 부동산 거래 많이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이 중개사가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편해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더 챙겨주려고 해요. 아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빨리 빼주시고 나 손해 안 보게 이렇게 잘 조율해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소리를 했어도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간질의 반대, 뭐라 그럴까? 플러스 되는 요인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주다 보면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이 모든 기간까지도 다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작점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더 챙겨주고 싶어하고 물건도 더 주고 싶어하고 이거 빨리 빼주시면은 혹시 손님한테 중개보수 못 받더라도 제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 수업할 때도 그렇고 댓글로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런 손님 막 어떻게 막 뭐 깎아달라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들들 볶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중개해야 되나요? 중개하지 마세요. 계약하지 마세요. 솔직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
계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은 중개보수도 안 준다, 중개보수도 주기 싫어하고, 주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악담을 하니까 해주고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해주고서 욕을 먹는, 왜 그런 일을 해?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일 때가 많더라고요. 끝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뭔가 취하는 기분인걸?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에 공감과 위로와 혹은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구독, 알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